내 평생을 바친 황해도 해장국. 그 뜨거운 국물 한 사발에 담겨 있던 건 그저 맛이 아니었습니다. 이북 땅에 두고 온 부모님의 그리움이었고, 험난한 세상에서 아들을 키워낸 제 삶 그 자체였지요. 헌데 제 아들은 그 국물을 외면했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 솥은 차갑게 식어버렸지요. 하지만 세상은 참 얄궂습니다. 가장 아프게 등 돌렸던 이들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를 선물하더군요. 바로 다시 끓여낸 이 국물처럼 뜨겁고 시원하게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토 시공톡입니다. 오늘은 서울 역삼동에 사는 73세 이선옥 할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들으시면 이선옥 할머니의 해장국처럼 가슴 속 옛 추억이 밀려들 겁니다.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제가 이 나이가 되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참 꿈만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일사후퇴 그 피난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황해도에서 내려온 부모님은 가진 것 하나 없으셨지만 손만만은 온전히 간직하고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쇠죽 끓이던 가마솥에 소머리며 선지를 넣어 해장국을 끓이셨지요. 펄펄 끓는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은 낯선 땅에서의 서러움을 녹여주는 따뜻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제게는 그저 허기진 배를 채우는 한 그릇이었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마솥에 불을 지피셨죠. 고기 끓는 소리가 자장가였고 구수한 냄새가 이불처럼 저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새벽부터 나와 솥을 지키고 밤늦도록 불을 떼던 부모님의 손은 늘 거칠었지만 그 국물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깊은 맛을 냈습니다. 그건 부모님의 삶이었고 사랑이었고 제가 이어받은 유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집 해장국을 황해도 해장국이라 불렀고 어디 서울에도 이런 맛은 없어. 라고 말하며 연신 감탄하셨지요. 저는 그 손맛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허름한 가게였지만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들 덕분에 솥은 쉴 틈 없이 끓었지요.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익히고 그들의 사연을 들으며 국자를 젓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해장국 한 그릇에 담긴 정이 통했는지 단골 손님들은 우리 가게를 사랑방처럼 여겨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 삶의 국물을 끓여왔습니다. 매일매일 해장국과 씨름하던 일도 저는 아들 준호는 유일한 저의 희망이었지요. 아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속 깊은 아이였어요. 가게 일이 힘들어 보이면 엄마, 제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매일 새벽 솥을 지키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던 건 언젠가 아들이 엄마를 쉬게 해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나 봐요. 남편이 죽고 난 뒤 남들처럼 번듯한 뒷바라지를 해주진 못했지만 저는 이 해장국으로 준호를 키워냈습니다. 그가 무거운 솥뚜껑을 들다 손에 물집이 잡힌 날 제가 약을 발라주며 준호야,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자 준호는 나중에 엄마 호강시켜줄게요. 라며 씩씩하게 웃었지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자라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지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뜨거운 국물 위로 땀방울을 흘리며 일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 노릇을 하는구나. 가슴 벅찬 기쁨에 국자를 쥐고 있던 손이 떨렸지요. 주변 사람들은 복덩이 아들을 두었다. 며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준호가 대기업에 취직한 후 새로운 삶을 만났습니다. 회사의 직속 상사 딸인 최미라 씨를 만나 결혼을 한다고 했지요. 엄마, 제 출세에 도움이 될 아주 좋은 집안이에요. 미라 씨는 회장님 따님이라서요. 아들의 들뜬 목소리에 저는 내 아들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준호는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도는 준호에게 더 큰 출세를 위한 투자라며 명품 시계, 고급 외제차 등을 선물했고 준호는 그 대가로 마치 대릴사위처럼 처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처가에서 준호를 지원하는 만큼 준호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회의 중이라서. 라던 핑계가 나중에는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무성의한 말로 바뀌었지요. 저는 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출세하려면 처가에 잘 보여야지. 우리 아들이 더 큰 물이 되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태도는 점점 더 저를 외면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명절에도 준호는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처가에서 해외여행을 가자고 해서요. 엄마, 장모님이 손주 보러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기 힘들다고. 아들의 변명은 점점 더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손주 얼굴이라도 보려고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안사도는 여보세요. 준호는 이제 지체 높은 회장님 사위인데 그런 허름한 가게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창피해해요. 괜히 와서 준호 출세길 막지 마세요. 라는 차가운 말을 내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비수처럼 박혔는지 모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끓인 해장국이 아들에게는 창피한 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제가 해장국 솥을 지키며 키워낸 아들, 그 아들이 이제 회장님 사위라는 허울 좋은 이유로 저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준호는 더 나은 출세가도를 위해 처가 식구들의 비위를 맞추며 대릴사위 노릇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철저히 지워져야 할 짐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끓고 있던 해장국 솥도 불을 껐습니다. 펄펄 끓어오르던 국물은 점점 식어갔고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뜨거운 것이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때는 저희 삶의 전부였던 솥이 이제는 제 삶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거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그 솥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아들 준호에게 제 존재 자체가 창피함이라는데 더 이상 이 솥을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고 식어버린 솥은 제 삶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리 살았을까?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하나 바라보고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결국 남는 건 배신감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가게를 닫고 저는 조용히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할머니, 해장국집 왜 문 닫았어요? 할머니, 언제 다시 문 여세요? 그 해장국이 자꾸 생각나서 왔어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저는 차마 그분들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옆집 미용실 아주머니는 제게 따뜻한 죽을 쏘어 가져다 주셨고, 동네 쌀가게 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할머니, 힘내세요. 라고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해장국처럼 뜨겁게 살았던 과거가 지금의 제 모습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으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비참해서 그 따뜻한 국물을 다시 끓여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식어버린 솥을 보며 저는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었던 김태성 회장님이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늘 정갈한 양복 차림에 말수가 적으셨지만 저를 보면 따뜻한 미소를 짓곤 하셨지요. 그분은 저의 해장국을 드실 때마다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이 맛은 우리 어머니가 피난 시절 끓여주시던 국물과 똑같아요. 이 한 그릇에 제 삶의 위안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그저 립 서비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정말로 진심이셨나 봅니다. 가게가 사라진 걸 알고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분은 수소문 끝에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집을 찾아내셨습니다. 대기업 회장님이셨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요. 할머니, 왜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까? 해장국집이 사라져서 얼마나 허전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그 국물 한 사발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제게는 단순한 해장국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었고 저희 어린 시절 추억이었습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서름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배신, 그리고 제 삶의 허무함까지 한참을 넋두리처럼 말했습니다. 김태성 회장님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며 말하셨습니다. 할머니, 다시 해장국을 끓여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해장국을 끓여낼 용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태성 회장님은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은 사라지면 안 되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분의 따뜻한 진심에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김태성 회장님의 지원으로 새로운 황해도 해장국집을 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넓고 깨끗한 가게였지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익숙한 속과 국자를 들고 다시 국물을 끓이자 제 마음속에도 활기가 되살아났습니다. 펄펄 끓는 해장국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니 예전에 씩씩했던 제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새로 문을 연 가게는 금세 입소문을 탔습니다. 예전 단골 손님들도 다시 찾아와 이 맛을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다. 며 반가워하셨지요. 그러던 중 한 방송국에서 저희 가게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사라질 뻔한 피난 음식의 부활이라는 타이틀로 저희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저희 가게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지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을 보며 저는 놀라움과 감사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피난 음식이라는 스토리와 제 인생 이야기가 더해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저는 어느새 국민 할머니, 사장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해장국 한 그릇에 담긴 사연을 듣고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는 손님들도 많았지요. 저는 그분들께 따뜻한 국물을 대접하며 저희 삶을 통해
위로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성공했다는 소식은 당연히 아들 내외에게도 들어갔을 겁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없었지만 가게가 방송에까지 나오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자 어느 날 아들 내외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 뒤에는 사돈 내외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는 어색함과 민망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예전의 순수한 준호가 아닌 잃어버린 성공을 되찾고 싶어 하는 욕망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도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잘할게요. 저는 그들의 사과를 들으며 제 마음이 무감각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금세 눈물을 보였을 테지만 제 마음 속에는 이미 새로운 온기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룬 성공을 보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탐욕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외면하고 있을 때 저는 이 해장국 소지 옆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보냈는지 그 아픔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국자를 들고 뜨거운 국물을 젓기 시작했습니다. 펄펄 끓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국물은 이제 진짜 손님들에게만 내줄 거다. 가족 흉내 내는 사람들에겐 없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참함과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돈 내외는 황해도 해장국의 레시피를 자신의 회사와 협력해서 보다 더 큰 프랜차이즈로 발전시키자며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황해도 해장국은 저에게 은혜를 준 분이 따로 있다고요.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에도 저는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국자로 솥을 저으며 저는 제게 주어진 이 새로운 인생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김태성 회장님이 제게 다가와 따뜻한 눈빛으로 말해 주셨습니다. 자식에게 받는 사랑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뜻밖의 인연이 더 큰 위안을 줄 때도 있지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들의 배신이 저를 무너뜨렸을 때 저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연, 바로 김태성 회장님이셨으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솥을 끓이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제 기쁨이 되었습니다. 해장국 한 그릇에 담긴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저희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외면으로 잠시 멈췄던 제 삶의 국물이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아들 내외의 사과를 받아주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는 여전히 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변덕스러운 사랑에 흔들리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그 아픔을 통해 진정한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찾아왔을 때 정말 마음 아프지 않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답합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이가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제가 지금 끓이는 이 해장국에는 예전보다 더 깊고 뜨거운 맛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잠시 식었던 제 마음이 뜻밖의 인연으로 다시 펄펄 끓어오르며 얻은 깨달음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국물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피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은 모든 이들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부터 솥을 지킵니다. 제 인생의 국물을 끓이면서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아들의 배신이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일으켜 세운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제게 가장 통쾌하고 시원한 복수는 바로 이 해장국처럼 뜨겁고 맛있게 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삶의 국물을 끓여낼 수 있는 힘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솥을 다시 뜨겁게 끓이세요. 외면당한 사랑은 반드시 다른 인연을 통해 다시 꽃을 피우게 될 테니까요. 부모의 희생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면당한 사랑은 뜻밖의 인연을 통해 다시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뜨겁고 시원한 복수는 바로 잘 살아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